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지난 7월 미국을 비난하면서 비무장지대를 통해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등병을 추방해서 지금 미국이 구금 중입니다. 미국의 캐릭터와 미국의 힘, 외교 관계 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도 무비자 여행 프로그램을 허용했습니다. 조건은 아랍계 미국인도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늘 열릴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을 제치고 미시건주를 방문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조를 비난해오고 억만장자 계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파업 노조 피켓 라인에서 메가폰을 잡고 노조원을 지지했습니다. 뉴욕 판사가 자산과 순자산을 부풀렸다는 소송에 대해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거부하면서 트럼프와 아들들은 비즈니스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고 판시했습니다. 부패와 뇌물수수 혐의로 부인과 함께 기소된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오늘 방금 전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임하도록 촉구하는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같은 지역구인 코리 부커를 포함해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상원에 도전한 바로 메넨데스 의원입니다. 헐리우드 작가들은 오늘 새벽 0시부터 공식적으로 파업을 풀고 5개월 만에 다시 글을 씁니다. 협상에는 인공지능의 글쓰기에 대한 규정도 있고 스트리밍 서비스 로열티 지급도 포함됐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처음 총과 총알에 대한 세금이 2배인 주가 됐습니다. 판매세가 20%가 넘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 밖에도 2가지 총기 규제 법안에 추가로 서명을 했고 총기협회에서는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미국 정부가 아마존을 고소했습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 독점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입니다. 타겟이 9군데 스토어에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토어도 포함되는데 폭력 피해, 절도가 많은 스토어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은 전부 메넨데스 의원 뉴욕 법원 앞이죠. 인정신문에서 저는 그 부정부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입니다라고 부인과 함께 기소된 그 혐의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올 그런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전부 뭐 앵커들이 지금 법원 앞에 가 있네요.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연방 상원 의원이고 이게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20명이나 사임해라 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형사 혐의 4개 혐의에 대해서 91개 뭐 혐의를 받고 있는데 4개 케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메넨데스 의원의 케이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케이스가 미국 대선과 상원 의원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전부 생중계를 하려고 카메라는 그곳에 가 있고요. 저는 오늘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느낄 수 있는 2가지 그런데 이제 제가 뉴스를 하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빨리 느꼈고 이 2가지 이슈를 연결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캐릭터와 미국의 힘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외교관계,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가 없으니까 스웨덴과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싸우고 있는 중국도 여기서 역할을 했을 겁니다. 7월 달에 미국을 비난하면서 판문점에서 비무장지대 관광객으로 가장해서 관광을 하다가 월북을 해버렸죠. 그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트래비스 킹 이등병을 추방을 새벽만 하더라도 추방할 것이다 하다 실제로 추방을 해서 중국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국 관계자에게 넘겨졌습니다. 70일 동안이나 북한에서 조사를 한 결과 불법 침입 혐의에 대해서 유죄, 본인이 이제 유죄를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추방을 하는 건데 미군 내에서 비인도적인 학대를 받았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종차별 굉장히 반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등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이건 이제 북한으로 가기 전부터도 본인이 뭐 여러 가지에 남긴 그런 말 같은 것을 보면 그랬었고,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불법으로 입국했다 하는 걸 자백했다는 겁니다. 북한이나 제3국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미국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쳐다도 보지 않더니 미국으로 이 이등병을 비교적 빨리 돌려줬습니다. 신병을 넘겨줬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새벽에 출근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언제 추방을 하나? 어느 나라로 추방하나? 한국인가? 그러니까 또 막 전문가들이 아이 러시아나 중국이 뭐 적당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 건강 상태 모르고요.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모두 신경을 써야지 될 테고 베이징을 통해서 미군 기지로 아마 이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건강,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전부 점검을 하고 가족들부터 만나게 해줍니다. 그렇게 세계 만방에 미국이 후졌다. 인종차별하고 군에서의 차별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말을 하고 한 그 미국 국민을 돌려오기 위해서 외교관계도 수립되지 않은 북한과 스웨덴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베이징의 힘까지 빌려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도 있겠죠.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이 이런 경우에는 계속 억류해 두고 뭐 누구와 심지어 결혼까지 시키고 선전 도구로 미국을 비난하는 활용을 하는데 미국으로서는 뭐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한 국민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했으니까 북한이 원했었던 것이 있을 테고 그 원했었던 것을 북한은 받았기 때문에 돌려줬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앞으로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는데 북한에 머물거나 제3국에 그런데도 이렇게 빨리 돌려보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23살입니다. 이등병이 제1기갑사단 제1여단 전투단 소속 한국에 배치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몇 번이나 문제를 일으켜서 뭐 경찰차도 발로 차고 경관도 뭐 다른 일반인들도 폭행을 해서 돈을 내느니 그냥 감옥살이를 하겠다 하고 실제로 그 수감돼 있었던 적도 있고 수감되고 풀려났고 그리고 뭐 부대로 제대로 복귀하지 않은 적도 있고 미국으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벌 받으려고 했었던 그 찰나에 인천공항에서 도망쳐서 먼저 이제 그 비무장지대에 관광 신청을 해놨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버스 타고 그곳으로 가서 북한으로 간 사람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많은 젊은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미국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했고요. 주한 미군 대변인도 계속 집으로 가서 가족들 만나는 게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만 했었고 2018년도에 미군 그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북한에 그 불법 입국한 뒤에 풀려난 사람 거의 5년 만이네요. 민간인의 경우는 뭐 거의 강제 수용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많은 것을 받았겠죠 당연히. 추방하거나 뭐 석방하거나 했죠. 2009년도에 로버트 박 선교사 중국 국경을 넘어서 갔었고 43일 구류됐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그다지 짧은 편은 아니네요. 70일이니까. 2013년도에 메릴 뉴먼도 있었고 42일 있다가 이제 베이징을 통해서 이제 왔고 워싱턴과 협상 카드로 이용을 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인도 2009년도에 중국계인 로라 링과 윤알리 이 사람들도 들어갔었고 북한 뭐 적대 행위를 했다 했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서 그때는 아버지였었죠.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풀려났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케네스 배 선교사는 국가정보국장이 가서 이제 또 미국 시민이니까 데리고 왔고 또 다른 사람도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가서 2010년도에 석방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쨌든 미국은 그 국민을 미국으로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다.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와도 그런 것들이 있고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 이등병이 북한으로 넘어간 뒤에 많은 전문가들이 어쨌든 대화의 창구는 열렸네. 그걸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봤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일단 대화의 창구가 열려서 어떤 이슈로라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미국 국민을 이렇게 끝까지 아무튼 데려오려는 노력을 하고 그만큼 또 힘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스웨덴은 스웨덴이라고 하고요. 베이징도 이럴 때 미국에 협조를 하잖아요. 서로 뭐 무역 문제가 됐건 영토 분쟁에 따른 미국의 개입이나 아니면 뭐 중국의 좀 적극적인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다르고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사안별로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강대국들의 특징이고 강대국들 그 외교의 그 세련된 그리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묶어서 이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안 해. 안 하고 말겠어. 이건 이제 그 어린 국가들이 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심지어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적대국이지만 그렇지만 뭐 리셋 버튼을 눌러야지 될 때는 누르잖아요. 다 예뻐서 그런 게 아니죠. 뭐 사람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떻게 모든 것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서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 서로 협조를 해야지 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한인 언론 가운데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언론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또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오늘 발표하기를 이스라엘에도 무비자 여행 프로그램을 이제 허용한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유엔에서 벤자민 네탄야후와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뭐 자연스럽게 호감이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만났잖아요.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벤자민 네탄야후는 오래 바랬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11월 달부터 시행되고 90일 동안 무비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또 웃겨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야당일 때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정권을 막 작은 뭐 당들 연합하고 해서 잡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 사정이 어렵죠. 사법부를 정치인 아래 두려고 하니까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미국은 그 미국의 이상과 맞지 않는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패 혐의가 많은 벤자민 네탄야후 밉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도 더 싫어했었죠. 그렇지만 이것도 필요한 때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도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답게 의견이 달라서 이건 벤자민 네탄야후에게는 큰 승리가 되는 겁니다. 국토안보부가 오늘 얘기하기를 두 나라가 뭐 이렇게 좋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테러리즘이라든가 또 뭐 이민, 안보, 국경 등등에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넓어졌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국가가 한 40개국 되는데 아시아 어느 나라인지 아시고요. 대표적으로 유럽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한 건데 그러면 미국이 이걸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해주면서 아무것도 안 받고 왜 자선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랍계 미국인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라. 그 아랍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사는 아랍계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가자 서안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게도 이스라엘이 똑같이 갈 때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무비자로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차별하지 말아라. 정말 그 아메리칸이 있고 팔레스타인 아메리칸이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아메리칸도 아메리칸과 똑같이 대우를 해라라고 조건을 걸었고 벤자민 네탄야후가 거기에 서명을 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서안과 가자 지구에 사는 그 팔레스타인 아메리칸에게도 똑같은 그래서 전례 없는 이동 제한을 풀어라. 이런 것을 받아내고 미국 사람들을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 사회가 글러먹었어. 인종차별이 있어. 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서 군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종차별을 당했어 하는 사람도 미국에 데려오잖아요. 결국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대우를 해라 하는 것을 확답을 받고
90일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인들 미국의 무비자로 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물론 일부 팔레스타인계 아메리칸들은 이런 그 이스라엘과의 결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약속만 그렇게 해놓고 분명히 자기들 식으로 차별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15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얼마 전에 이달 초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무비자 주지 말아라. 아무리 어쩌니 해도 차별을 할 것이다 했지만, 그건 이제 자신들의 이상을 더 깨끗하게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고, 그 정부로서는요,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와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달라진 거잖아요. 초에는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권위주의, 흑백을 좀 어느 정도 나누다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겠구나, 우리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꽃밭의 넓이도 줄어들겠구나 해서 다른 브라질도 좋다, 뭐 인도도 좋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독재를 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이 가자나 서안지구 그리고 또 미국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할 때 도움이 된다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국가로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국민의 자유와 여러 가지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100% 만족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미국이 또 하나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프로그램, 상호 교환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정말 일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지들만 챙길 걸 하고 의혹스러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같은 의혹과 못 믿어옴이 사실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빼겠다. 무비자 프로그램에서 그것까지 강조하면서 조건에 넣고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90일 동안 무비자로 하겠다 하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한 2주일 그 정도 핫했다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로컬 시간으로 자정부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도 12시부터 작가들이 148일 글을 쓰지 못하다가 글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아직 그 최종적인 투표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노조 그 위에 뭐 위원장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과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영화사 이런 그 고위 간부들이 전부 합의를 봐서 이루어진 거죠. 작가들이 근데 148일 동안 그 파업을 해서 돈을 버는 글은 쓰지 않았지만 안 썼을까요? 전 썼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거의 5개월 만에 글을 다시 쓰게 됐는데 11,500명이 가입된 3년 계약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일일이 그 작가들의 뭐 계약 같은 것을 다 뭐 들어도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파업할 때는 임금 인상이니까 당장 5%, 또 뭐 내년 5월에 4%, 2025년 5월에 2.5%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베네핏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인공지능 그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작가가 이제 서로 그 뭐 제작 파트너라든가 이렇게 다 서로 동의를 하면은 뭐 뭔가를 쓸 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작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뭔가 서로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작가에게도 뭐 강제로 뭐 제작사가 인공지능을 써라, 그래야 뭐 예를 들어 더 효율적으로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스튜디오도 작가가 준 그 자료에 인공지능을 넣는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작가의 뭐 허락을 받아야지 된다던가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가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인공지능도 훈련시켜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아무튼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그 협의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중요했었던 문제들이 뭐 한 번 쓰면 뭐 텔레비전에서는 재방송되면 또 돈 받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스트리밍과는 작가들이 원래 그런 결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리고 얼만큼이나 뷰잉이 되는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 자료 자체가.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고려 같은 것을 줄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앞으로 하겠죠. 그동안 148일 동안 파업하는 동안 한 50억 달러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미시건을 가는데 제가 며칠 동안 좀 불분명하게 또는 잘못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내 노조 그리고 현재도 뭐 노조원이 가서 연설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약간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협회에서 자동차 노조에서 하는 파업 현장에 간 것은 전부 파업하는 피켓 시위를 들고 있는 노조원이었습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는 곳은 디트로이트는 아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디트로이트였고 디트로이트에서 뭐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 가는데 마컴 카운티라는 데 갔는데 공장인데 이 공장은 노조원이 없는 공장이랍니다. 그러나 전에 노조원이었었던 사람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차이라는 거 제가 그동안 불분명하게 또는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동차 공장에 가서 전기 자동차 글러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시건이 망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찍으세요. 바이든 대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할 텐데 그 연설을 하기 전에 신임 자동차 노조의 위원장이 딱 그 찬물부터 쫙 끼얹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억만장자 클래스, 억만장자 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언제 노동자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까? 입만 나불나불 노동자 얘기를 하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만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 만나고요. 실적만 보면 됩니다. 입을 쳐다볼 게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얘기죠. 하면서 그 기록을 보면은 2008년도에 우리가 그때가 이제 재정사태 있었을 때죠. 노조들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회사 편에서. 2016년 그리고 2019년에는 본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도 우리가 파업하고 할 때 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 되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너럴 모터스가 60일 동안 2달 동안 파업을 했었는데 뭐 이런 그런 얘기 등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경호라든가 등등. 피켓 라인, 피켓 들고 파업하는 사람들 옆에서 서서 대부분의 말은 노조위원장이 하고 노조원이 했지만 나중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메가폰을 잡아요. 메가폰을 잡고 여러분들을 지지한다고 여러분의 요구가 맞다고 그러니까 계속 keep going 하라고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경제는 월스트리트이 만든 게 아니라 중산층이 만들었는데 그 중산층은 노조가 만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가폰을 잡고 그랬더니 마치 노조원처럼 메가폰을 잡고 뭐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이렇게 그 파업 피켓 라인에 가서 섰던 그 바이든 대통령이고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노조가 40% 임금 인상을 원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yes.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자동차 업계가 팬데믹 때 힘들었다가 돈 많이 벌어서 고위 간부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연봉을 올렸으니까 지난 4년 동안 65%나 올랐으니까 그럼 노조원들도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부자 기업이 신경을 쓰는 그런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40%를 올린다는데도 지지하십니까? 하니까 예스한 그것을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흘 일하고 닷새치 그러니까 32시간 일하고 40시간 봉급받기를 원하는 것. 회사는 임금 인상 20%까지는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20%보다 더 해줄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노조도 40% 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니까 봉급이 그때 봉급을 삭감하고 고통 분담을 같이 하고 그래서 25년 사이에
뭐 거의 오르지 않고 봉급이 내린 그 말하자면 본인이 가져가는 수입이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인터뷰하는 것 들어보니까. 아무튼 이런 일들입니다. 이건 모든 것은 다 정치예요. All about. 미시건주와 오하이오가 격전지잖아요. 뭐 펜실베니아도 그렇지만 해서 이제 미시건과 오하이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때 다 당선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건에서는 지고 여전히 오하이오는 가져갔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은 미시건에서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깨졌던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받은 지지에 비해서 2배를 더 미시건에서 끌어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미시건에서 이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당선될 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또 가지고 와야지 당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래서 지금 이제 노조 문제는 그렇고요. 라스베가스 호텔에서도 노조가 지금 파업하기 직전이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이 레이건 박물관에서 열리는 2차 공화당 후보 토론을 스킵하고 가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봤거든요.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팍스하고 팍스 비즈니스 채널에서 전부 그 보실 수 있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왜 그 3층에 올라가면은 그 레이건 대통령이 타고 다녔던 전용기 있잖아요. 전용기가 딱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 딱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걸 타고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도 안 간 주도 있어요. 50개 중에서 46개 주를 방문을 했는데 국가도 한 26개국이던가요? 그만큼 많네요. 26개국, 미국의 46개 주를 타고 다닌 그 전용기가 딱 그 당시에 에어포스 원이죠. 딱 있는 그렇게 지금 무대를 장치했으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그 후보들 토론회의 무대 장관은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빠졌고 아사 허친슨이라는 전 그 알칸소의 주지사가 빠지고 7명이 오늘 대결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지난번에도 첫 번째 후보 토론을 스킵하고 나서 지지율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 일은 있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부터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어제 트럼프는 누구다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한 것에 대한 뉴욕의 그 판사의 판결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사업체 트럼프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이제 뉴욕의 검찰총장이 재판을 하기 지금 며칠 전이에요. 그거 기각시켜달라 하는 그 요청이었거든요. 기각 안 시켰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판 중에 또 하나가 얹혀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뉴욕의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그 유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레티티아 제임스 검찰총장인데 2022년부터 소송이 돼서 트럼프와 그 기업이 너무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받을 때는 자산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다가 세금 낼 때 우리 요만큼밖에 안 돼요. 라고 부풀려서 20억 달러 이상을 자산 가치를 부풀렸고 그러니까 뉴욕이 2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리고 다시는 트럼프가 뉴욕에서 무슨 어떠한 이런 사업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기각해 주세요. 했더니 판사가 기각하지 않지 하고 한마디로 트럼프는 사업하는데 사기꾼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자산, 순자산을 부풀렸던 여기에 대해서 이 아들들도 2명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아서 에고런이라는 판사인데 트럼프와 회사 간부들,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은행과 보험회사를 기만했다. 은행과 보험회사에 사기를 쳤다. 돈을 많이 융자받기 위해서 페이퍼상으로. 그런데 그게 맨하탄에 있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주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의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뉴욕 검사는 말이야 워낙에 검찰총장은 트럼프를 싫어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항상 판사는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기록에 나와 있다. 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좋은 판결이 나오면 그 판사 좋다. 판사가 훌륭하게 판결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판결이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저 판사 글러먹었다라고 뭐 정권의 시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트럼프의 그 사업체 이건 성공의 스토리인데 판사의 판결이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오점이 있다. 그러므로 항소한다. 대통령과 가족은 모든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모든 미국의 다른 사업가들처럼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다. 그건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부동산 같은 것을 컨트롤할 권리를 트럼프 타워를 포함해서 잃어버릴 확률도 조금 높아졌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업 잘했다, 돈을 많이 받았어 한 것 때문에 주목받아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많이 사실은 은행과 보험회사만 기만한 게 아니라 국민들도 기만을 했죠. 자수성가한 거다 나는. 그래 자수성가는 무슨 자수성가예요. 당시에 뉴욕타임스가 여러 기록을 쫙 보도를 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부자로 태어난 트럼프. 그 돈으로 불리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도 야 저렇게 사업을 크게 잘했던 사람이라면 뭐 대통령 한번 해보게 하지. 시작은 이렇게 됐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질러대는 매력 등등으로 그냥 나는 트럼프가 무조건 좋아 하는 것이 형성이 돼서 공화당의 캐릭터조차 완전히 바꿔버린 이렇게 됐지만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처음에 선출할 때 뭐 저렇게 뭐 현대에서 이렇게 하고 했잖아.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해 하고 선출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정치인이 될 때의 그 자산 자체도 이제 뉴욕에 이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서 유죄가 나오고 하면은 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잠시 뒤에 연방정부 그 폐쇄의 폐색이 짙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것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 이 타겟 같은 데도 가시면 요즘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되겠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연방 정부가 그 폐쇄되지 않을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뉴스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제 연방 상원이 초당적으로 연방 폐쇄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는데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 어제 통과시킨 연방 상원의 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상원이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까지도 이 지출안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어제 하원에서도 뭐 4개 정도 뭔가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한 12개 정도는 통과가 돼야지 가능성이 폐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본인이 직접 뭔가를 지금 제안한다고 하는데 공화당의 아주 그 우파 특히 이제 프리덤 코커스 요원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뭐 바이든과 협상하지 마라. 뭐 다 깎어 하는데 그게 도저히 협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원에서 찬성 77, 반대 19 굉장한 초당적인 법안이잖아요. 통과됐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를 일단 오픈해 놓는 그런 것을 했는데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대강 당장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강이라도 생각을 해두는 게 하나의 스트레스를 떨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방정부 폐쇄되면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일단 문을 닫으니까 군인,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것. 그래서 이제 건강 프로그램, 사회보장 이런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는 되지만 차질이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메디케어, 또 소셜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수표 자체는 지급이 되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또 차질이 있거든요. 식품의약국 검사 이런 것은 당연히 중단되고요. 그 SSI 수표는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약간 변경 사항이 필요해야지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수정이 필요해서 내가 이 수표가 클리어되지 않는 그런 것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런 건 큰 상관이 없지만 뭐 수입 기록이 뭐 변했다던가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정부 폐쇄 이 기간 동안에도 메디케이드 서비스는 계속되지만 이것도 역시 새로운 뭔가가 추가로 필요했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는 많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퇴역군인 의료 서비스 that's okay. 그리고 뭐 연금이라든가
주택 혜택 많잖아요. 그 퇴역 군인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 베테랑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줍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제 봉사해야지 된다던가 상담을 받아야지 된다던가 그 직접적인 것 이외에 그 다음 것 뭐 묘지 관리 같은 것도 잘 안 되겠네요.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제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도 문을 닫고요. 학자금 대출 뭐 이런 부분 이것은 몇 주일 동안은 괜찮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면은 그 이상이 되면은 견디지 못하고요. 푸드 스탬프는 10월까지 스냅은 10월까지는 괜찮답니다. 10월 1일부터 연방 새 회기 연도가 시작되니까 10월까지는 괜찮은데 그것도 길어지면 안 되고 이 스냅과는 달리 특히 여성이라든가 뭐 유아 어린이를 위해서 또 특별한 영양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당장 혜택이 10월 1일부터 당장 감소됩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 뭐 비행기는 뜨죠. 그러나 이제 무급으로 일해야지 되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겪었었는데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막 식데이를 한창 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차질이 공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국립공원이나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아예 문을 닫습니다. 뭐 공원의 화장실에서도 누군가가 일을 해야지 되고 뭐 비지럴, 그 센터, 캠프장 등등등등 뭐 쓰레기 뭐 통역도 필요하잖아요. 국립공원 같은데 다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기간은 이거는 이제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레저니까 국립공원 워싱턴 DC에 가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스미소니언 박물관도 전부 이 연방정부 폐쇄되는 동안에는 문을 닫습니다. 자, 이 얘기와 아마존 고소는 조금 짧게만 전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긴 길 가는 거고 테크놀로지 업계와 연방 정부의 그동안 오랜 너희들 왜 이렇게 독점을 해? 이런 그 고소잖아요. 17개 주가. 그런데 이제 아마존의 경우는 특히 저도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렸는데 똑같은 물건도 비싸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건 완전히 그 리얼 매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 정부가 아마존을 고소를 한 것이 연방무역거래위원장이 그 고소한 맨 위에 있거든요. 리나 칸이라는 리나 칸 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리나 칸이라는 사람도요. 지금은 연방무역거래위원장이지만 법대 다닐 때부터 아니 아마존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똑같은 물건이 하면서 여기에 열심히 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 어떠한 그 아마존이 독점권들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남용한다 하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증명하기가 힘들다는 게요. 소비자들이 막 손해를 엄청 봐야지 되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물론 저처럼 왜 이렇게 비싸? 홀푸드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은 좋지만 어떤 경우는 무슨 뭐 상치, 도메이로, 뭐 포테이로 이런 것만 좋고 비싼 게 아니라 뭐 봉지에 들어있는 상품화되어 놓은 그런 상품도 훨씬 비싸니까 조금 기분 나쁘던데요. 저는 물론 그 뒤에 뭐 직원들에게 베네핏 하지만 그게 다 직원들에게 베네핏으로 들어가는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마존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아마존은 대신에 손님들이 너무너무 빨리 배송해 주니까 어떤 건 당일도 배송해 주잖아요. 마치 그 여성 뭐 화장품 파는 세프라 같은 데도 뭐 1시간 안에 배달해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또 좋아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타겟도 많은 백화점이 문을 닫고 뭐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타겟이 10월 21일부터 절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가 많아요. 우리 매장에 와서 물건을 훔쳐서 온라인에서 다시 팔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훔쳐가는 이 조직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직원들 안전도 문제가 되고 수익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블랙리스트 스토어는 문을 닫겠습니다 하고 10월 21일부터 9개 스토어 문을 닫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안전해야 되잖아요. 쇼핑객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그리고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2분기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게 다 그런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4%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데 이렇게 절도범이 늘어나고 하니까 힘듭니다. 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요. 이 로스앤젤레스 인근은 없네요. 무슨 뭐 피츠버그, 뭐 센츄리 블루버드, 오클랜드에 있는 곳, 샌프란시스코 폴섬에 있는 곳 닫고, 포틀랜드에서도 포틀랜드 갤러리아에 있는 포틀랜드 파웰, 포틀랜드 헐리우드, 뉴욕은 할렘이네요. 뉴욕 그 517 이스트 117가, 시애틀에서도 두 군데 닫네요. 시애틀 유니버시티 웨이, 시애틀 그 발라드 에 있는 그런 타겟 스토어가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밥 메넨데스 의원 얘기를 말씀 못 드렸어요. 뉴저지주 같은 주의 상원 의원, 동료 의원이고 아주 친했어요. 두 사람. 코리 부커도 그는 사임해야 된다. 뇌물 수수죄. 사업가를 도왔고 이집트 정부를 도왔다. 사업가는 하랄 고기, 그 주이시들이 먹는 것처럼 무슬림들이 먹는 그런 고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 같은 압박을 했고, 그리고 이집트 정부에 유리하게 무기 수입 같은 것 미국에서 하는데 그렇게 했다 하면서 캐시, 골드바 등등 나왔잖아요. 본인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리 부커 의원도 사임한다는 것이 사임하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민주당 의원 이제 20명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명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도 여러 명이고 뉴저지주의 민주당은 거의 사임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임이라는 게 꼭 유죄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게 사안이 너무 심각하고 코리 부커가 볼 때도 기소장에 써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게 너무 디테일하고 충격스럽고, 그리고 이런 때는 메넨데스 의원이 본인의 법적인 대응을 해야지 그 국민의 신뢰도 그렇고, 그래서 사임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혐의고 법대 교수였잖아요, 하버드. 그래서 상원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법적 변호에 집중을 해야지 될 때다. 그렇지만 또 많은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는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아니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소에서 정말 끔찍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돈을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찾아서 몇십 년 동안 수십만 달러씩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금까지 합치면 뭐 한 60만 달러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묘하게도 공화당이 도와주네요. 조지 산토스를 포함해서 테드 크루즈, 뭐 유죄 인정 전에는 무죄다. 다 이거는 조지 산토스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엄청나게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를 또 비호해야지 되니까 그런 것을 하고, 단지 공화당에서는 밋 럼니 연방 상원의원이 이론스라도 사실이 있으면,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것 가운데서 이론스라도 진실이 아닌 게 있으면 사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판사가 보니까 뉴저지 출신이에요. 그리고 왜 이걸 또 맨하탄에서 기소를 했는가? 왜냐하면 본인이 지역구와 태어난 곳 이런 곳은 다 뉴저지지만 그 맨하탄에서 발생하는 거래였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캘리포니아주를 말씀을 드리면, 캘리포니아주가 판매세가 비싸잖아요. 11%. 그런데 이제 총과 총알에 대해서 세금을 2배로, 홀세일 그 총에 대해서는 10%, 장총과 총알에 대해서는 11%, 원래 11% 있던 거에 여기 보태는 겁니다. 그럼 21%까지 되잖아요. 최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돈이 예상하기를 1억 5,900만 달러 1년에 나오면 학교 총기 폭력 막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가정폭력 등등 그런 곳에 쓰겠다는 건데요. 예외는 있습니다.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했고 경찰관이 쓰는 총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매출이 5,000달러 미만인 그런 그 총기 그 스토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했고, 뭐 공원, 은행, 뭐 교회 이런데요. 그리고
또 2028년부터는 모든 반자동 피스톨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리는 것은 누가 이거 범죄에 사용됐나 이런 거를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스탬프를 뭐 그런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이런 세 가지 법안이거든요. 문제는 시차만 있지 이미 총기협회 보호협회에서 소송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소송을 할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다른 주에 비해서 총기 관련 범죄가 인구는 그렇게 많고 도시인데도 43% 낮은 게 총기 규제가 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더군요. 백악관에요. 2년 된 그 독일 셰파드가 또 비밀 경호원을 물었답니다. 11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도 누군가를 물어서 뭐 집으로 보내줬잖아요. 델라웨어 집으로. 그런데 이렇게 11번이나 사람을 물면 이건 애완동물 아니지 않나요? 퍼스트 레이디는 백악관 생활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다 하는데 아니 그래도 너무한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